네, 벌써 이번 주도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상승은 약간 멈춰지는 듯 보이고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반도체주 점검 확실하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김장열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뉴욕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좀 힘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숨 고르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네, 트럼프 리스크 내지는 트럼피즘 이거의 제 부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생각보다 계속 좋으니까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좀 올랐죠. 지금 4점 어제 오늘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 포함해서 숨고르기 내지는 이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가 그래서 25bp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pause 잠깐 멈출 수 있다.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막 달라붙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뭐 재정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재정 확대가 많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인플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관세도 인플레 요인이 될 수 있고 물론 관세건 재정 확대건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정 확대라는 것도 트럼프도 실질적으로 뭐 텍스 컷 해주는 거를 그 유예해주고 뭐 하는 그거 뭐 정책하고 하는 건 실질적인 효과는 26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정 확대가 엄청 많이 되는 그 텍스 이슈도 그 관세 이슈도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5년에 바로 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려가. 그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할 수 있고 트럼프이즘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가 되려면은 레드 웨이브입니다. 상원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게 펜실베니아 주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를 이기면은 그 저기 대선에서 거의 83% 확률로 이기거든요. 지난 12번 중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대선에서 1등 한 일이 10번이었어요. 그래서 승패. 펜실베니아에서 근데 네. 트럼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펜실베니아에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 뭐 이렇게 뭐 서빙하는 그것도 펜실베니아 주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고하고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확률이 80% 넘었다. 근데 거기도 상원의원 선거하거든요. 공화당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상원 의원까지 혹시 레드 웨이브가 돼버리면 집행력이 생기거든요. 여태한 집행력, 법의 집행력이 트럼프 대통령 되더라도 민주당이 먹으면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정도였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펜실베니아주 업된 거가 핵심이 되는 건데요. 이건 공포가 좀 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재정 확대가 되는 시간적으로는 한 1년 정도나 2년 뒤이기 때문에 임팩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앤드 레드 웨이브까지의 가능성을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컸고 그래서 금리도 잠깐 겸사겸사해서 고용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 11월, 12월 연속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쉴 수도 있다는 이런 거 되면서 국채가 올라간 게 가장 핵심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 이른바 전쟁주 뭐 아니면 뭐 무슨 주 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주식은 조정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일 잘 가는 주식마저 안 가면은 다른 주식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잘 가는 게 뭐야? 고우투 주식 딱 두 가지입니다. 고우투 뭔지 아시죠? 우리 앵커니 젊으시니까 알 텐데 GOAT 염소가 아니고 Greatest of All Time. 우리 알리 무하마드 알리가 첫 번째로 이 명칭이 있는데 어느 플레이에서 최고가 고우투거든요. 고우투가 뭐예요? 엔비디아, TSMC. 이 주가가 절대적으로 빠지면 다른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딱 그 모양을 보였죠. 그 심지어 보잉이 아니고 뭐죠? 그 락히드 마틴이라고 방산주 열심히 간 거 오늘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중식 고점 논란도 다시 부각할 수 있고 선거의 변동성 남아 있고 유일하게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에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내거나 가이던스 좋은 거는 차별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장의 분위기를 편하게 가는 거에 힘이 아주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뭐 먼 미래긴 하지만 트럼프를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이 상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웨이브로 물결을 탈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이에 대한 우려들.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허, 펜실베니아 네. 때문에. 지금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 꽤나 기울기가 많이 기울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이 희망이 있을 때도 잘 못 갔었는데 네. 앞으로 미국이 좀 더 아득해지면 우리도 영향을 좀 네, 받겠네요. 불가피합니다. 네, 불가피하고요. 못 갔는데 덜 빠지길. 우리가 이제 갈 때 못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길 바라는 게 베스트 같아요. 저는 단기적이라는 게 선거 전후 좀 이게 스테빌라이즈 돼가지고 방향성이 찾을 때까지는 그죠? 예. 선거 당일날 있잖아요. 대통령 다음날 대통령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상원은요 바로 발표가 안 돼요. 웃기죠. 그래서 이게 그날 당일날 바로 결정이 안 돼서 그날 아침 저녁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네, 이게 레드 변동성이. 웨이브인지 아닌지 있고 예. 그리고 FOMC가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다음 날. 그래서 요 3일 동안은 그냥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에 미리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거티브하게. 그래서 한국도 절대 주가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베스트 해봤자 2,600 한 5, 60? 잘못하면 2,500을 한번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여기 핵심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 엎을 수 있잖아요. 좋게. 네. 그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은 나왔으니까 무슨 커멘트가 좀 뭐 나오냐는 거고 하이닉스는 내일이죠. 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힘을 마치 우리나라의 고우투처럼 그렇게 자리매김해야지 시가총액 합한 게 20 몇 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2,500 이하, 2,450에서 2,660이 너무 보수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당선 핵심이고 또 하나 대한민국은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잠시 잊혀놨던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중도 우리 관계 없다 했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는 대한민국, 북한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거 정도도 디스카운트를 하나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로 미뤄진 그놈의 그 기억 TC세 이거에 대해서 폐지가 나오면 플러스지만 폐지가 안 나오면은 특별히 하루 이틀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거의 그 긍정적인 거는 폐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2,600 건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제가 봤을 때 2,500 이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향후 몇 주 동안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코스피 하단을 2,450까지도 보수적으로 잡고 계신다라는 점인데 저희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에 이 말씀들을 쭉 종합을 해봤을 때 대장들이 굳건히 잘 서야 지수가 빠지더라도 하방이 경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하면 이제 반도체인데 엔비디아 뭐 오늘 하루 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좀 굳건히 지켜주리라 보십니까? 네, 그 친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게 11월 14일인가요? 다음 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대충 하나를 갖다 치고 그때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조정이 한번 다시 온다면 조정이라는 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140불, 150 가는 게 100불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정의 의미다운 조정은 모든 사람이 200달러를 맺힐 때 그럴 때 아마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가 190달러 불렀죠. 아마 긴가민가하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는데 200달러 부르고 주가가 얘네들이 한 뭐 15% 20%더 가야지 장도 한 3% 5% 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게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때가 시장도 완전히 고점일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은 미국 기준으로도 5% 남짓밖에 안 남았다 보거든요. 업사이드가. 근데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한 번 더 뿜어주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 부르고 주가는 하게 170달러 정도 가면은 그때가 아마 고점일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은 이것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변수는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약간 천천히 한다고 그런 가능성을 비춰졌잖아요. 네. 이거는 얘네 주가에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를 뛰어넘을 넘어서서. 정도의 포텐셜이 세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세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혹시 엔비디아 다음 실적도 조금 괜찮게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시장에서 가이던스 준 거, 아니, 회사에서 가이던스 준 거를 뛰어넘는 미친 수요라고 얘기하자고. 그거를 생산해주는 TSMC도 잘 나왔으니. extremely robust, 아하. 극단적으로 로버스트라는 네. 얘기 했잖아요. AI 관련되는 거. 아하. 그거는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주가 수준에 대한 논란만 계속 있을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내년에 정말 그 미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해 줄 것인지 그 가이던스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뭐 엔비디아는 근데 반도체의 대장이긴 한데 우리나라로 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주는 이런 훈풍을 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깝게. 조정의 기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좀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지금 장마 느낌이거든요. 네네. 저가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자 하기엔 이게 언제 비가 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8월 말부터 여기 예. 매주 나오니까 다른 방송에서 매일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8월 23일인가 30일부터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한국의 반도체는 언더이고요.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건 하이닉스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요. 하이닉스도 1차 목표가는 28만 원. 근데 실적 발표되고 실적이 부합하면은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목표를 할 수 있다. 이거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하이닉스뿐이고 한미 반도체가 아기가 많았죠. 한미 네. 반도체 아기가 있는 그거가 나온 거는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기 그죠. 때문에 예. 지금 PER이 21, 2배 되는 것이 과거 대비했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 싼 건데 불구하고 싸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게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 거면은 그런 거 노이즈에서 세이프한 이수페타시스 정도만이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쉽게 5만 원을 돌파하려면 PER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그나마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수는 한미반도체처럼 뭐 경쟁자 이슈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네. 하이닉스 다음이나 아니면 중소 소부장이면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HBM이 아닌 일반 장비는 안 좋습니다. 이 겨울이 상당히 겨울이 길 수도 있어요. 겨울이 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이닉 반도체는 미국계에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 정도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관심이 갖고 걱정스러움을 많이 낳고 있는 삼성전자는 네. 이것도 제가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 한 달 안에 3년인데 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언제 밀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 그게 깨지면 5만 원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난주 나와서 여기 얘기한 것 같은데 5만 8천 원을 사수 못하면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5만 8천 원이 작년 6월, 7월 달에 외국이나 기관들이 대거 그 턴어라운드 때문에 샀던 주식에 20% 할인하면은 뭐죠? 손절매 라인이 5만 8천 원이에요. 그래요. 어제 깨졌죠. 그래서 이가 깨지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그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지면 주가적으로는 제가 원래 제시했던 박스권 하단이 제가 맞았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네. 다가가지 말아야 할 주가가 그렇죠. 다가갈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건 다음 주 실적 발표될 때 뭔가 새로운 거를 회사가 뭐 조직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엔비디아 콜이라든지 이거를 진짜 시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은 4분기 실적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레벨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저는 원래부터 5만 3천 원까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쉽게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그게 현실화 비슷하게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안 그래도 주가 봤을 때 원래 6만 원 선 깨지면 금방금방 들어 올렸었는데 아랫꼬리가 잘 안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년 전, 2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이슈도 없었고 그렇죠. HBM처럼 하이닉스보다 뒤지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공급이 초과되면 반도체를 감산만 하면 바로 갔는데 지금은 그런 반도체 일반 반도체들은 감산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네. 근본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PBR 1배 6만 원이 못 지켜진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죠. 반도체 미국의 AI 반도체가 뭐 겨울이다 나발이다 이거하고 관계 없어요. 삼성전자 빠진 거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빨리 못 가는 거는 아까 그런 겨울론이고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이슈로 취급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나친 애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한 6개월 지나면 모르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뼈 아프지만 또 이런 조언이 또 때로는 약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단을 한 5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시네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럼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그래도 2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론하고 동행합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 발표됐을 때 19% 폭등한 적이 있어요. 예. 그날 하이닉스 한 9% 따라갔죠. 예. 지금 마이크론 주가 오늘 빠졌는데 예. 그 당시 폭등했을 때 가격보다 자꾸 내려와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요. 그 당시 올라갔을 때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아.
정확히 안 보셔서 그렇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덜 오른 게 아니고 그때 실적 발표 마이크론 발표되고 나서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조금 내려온 상태고 하이닉스는 더 올라간 상태야. 맞다. 어저께 빠져서. 네. 어저께 빠져서 키를 맞춘 정도예요. 예. 근데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럼 사면은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마이크론 살까 하이닉스 살까. 그런데 아까 매크로고 이슈가 있으면은 속도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PER 7배, 보수적으로 내년 이익을 30 몇 조가 아니고 좀 다운시켜서 보수하면서 7배나 6배 치면 6.5배 치면 그게 얼마냐면 2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타겟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마이크론으로 잡아보면 되겠네요. 흐름은 그렇고 흐름을. 밸류에이션은 7배가 한 22, 3만 원. 네. 근데 매크로가 안 따라주면 22만 원 빨리 못 가거나 안 갈 수도 있죠. 그쵸, 올해 그쵸. 겨울까지 못 네. 가면은 네.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뭐 더 추가로 룸이 더 열려 있는지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인 리스크, 뭐 국내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마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점검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연말까지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종이나 좀 섹터 있다면요. 근데 일단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섹터도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빠질 때 들어가시는데 선별. 변압기, 조선주, 방산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과 조선, 방산 끝으로 화장품까지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되는 시간에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이모저모 증시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도움 말씀 바탕으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